안녕하십니까. 더킹 수학학원의 대표 강사 정영수입니다. 오늘은 고2, 고3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최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상위권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벽들을 좀 넘어야 되는데 그 벽을 넘기 위한 필수 강좌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먼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학의 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수학에 사실 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힘들고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라,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편하고 쉽고 뭐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 방법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방법들은 좀 편법에 가깝죠. 어떤 아이들은 이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더 빨리 성적을 올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또 이런 방법들, 너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더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편법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서 최상위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개념들을 안다라고 해서 개념들을 연습한다라고 해서 최상위권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왕도가 없냐? 사실 왕도가 있긴 있습니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수학을 가장 잘하는 방법들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건 이거 기초를 탄탄히 해라. 자, 미국의 어떤 프로야구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런 운동선수다라고 해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초 훈련들을 빠뜨리게 되면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초 말고 다른 훈련들만으로도 그 시간들을 전부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날마다 기초를 닦지 않고서는 그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도 기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년 수능 21번이랑 30번 두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두 문제도 역시 기초만 탄탄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수학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본에 충실해라. 자,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작년 수능 21번 문제랑 30번 문제. 먼저 21번 문제.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노하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수학 문제를 풀 때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조건들을 모두 기억하는 거죠. 나와 있는 조건들이 뭐 100개가 된다고 한다면 100개를 모두 결합을 해야 돼. 단 하나라도 빠지면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조건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지.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있어. 문제를 선생님은 미리 풀어봤겠죠. 미리 풀어봐서 알고 있는데 이 연속의 함수라는 이 얘기가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지. 연속이 뭔지를 다 알고 있겠지만 단순하게 문제만 풀어서 연속이 뭐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나와 있다. 당연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 g0은 1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하고요. f1이 자연수다. 문제를 풀 때 필요합니다. 일단 좋은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어떻게든 공부를 한다는 건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먼저 많이 알고 있는 것들보다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는 것. 어떤 조건이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된다.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자, 이 중에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여긴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하는데 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fx는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fx를 그대로 이항시켜주면 gx가 어떻게 나오니? gx는 fx분의 x의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처음에 fx가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fx가 3차 함수면
얘는 근이 3개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근이라는 건 뭐냐면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라 우리가 연속인 함수를 구할 때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은 함수를 불연속이 되게 한다라고 배우잖아. 근데 이 3차 함수가 근이 3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3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분자에 0이 되는 값이 2개밖에 없는데 얘는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분모는 근이 3개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모에 0이 되는 fx의 근이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2개이거나 1개가 되어야 해. 자, 이런데 2개라고 얘기를 하면 함수 fx가 지금 여기 x의 제곱에 x 더하기 3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0이라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약분시킨 다음에 그래도 남겠죠. 그죠? 그래도 x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분모 fx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3차 함수기 때문에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fx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딱 1개만 나오게 되고요. 그 1개는 분자에 있는 이 x나 x 플러스 3, 0이나 마이너스 3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자, 거기에다가 g의 0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시 한번 연속인 함수 gx라는 조건들이랑 같이 결합이 돼버리면 연속인 함수 gx는 함수값이랑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극한값이 서로 같잖아. 자,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는 fx분의 x의 x 더하기 3이 되고요. 그 값이 1이 되는 거야. 극한은 무조건 집어넣는 것부터이기 때문에 x 대신 0을 집어넣게 되면 분자는 0으로 가고요. 분모도 같이 0으로 가야 되겠지? 미정계수. 자,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건 함수 fx가 다항함수인 이상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건 f의 0이 0이다라는 얘기고 f의 0이 0이다라는 얘기는 함수 fx는 0을 근으로 갖는다 혹은 분자처럼 x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거야. 자, 지금까지 하는 얘기들은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충실하게 개념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이제 식을 계산을 해볼게요.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떻다고 했어? 0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더 이상 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할게요. 분의 x의 x 더하기 3. 자, 0은 x는 약분시켜주고 나머지 x 대신에 0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와? b분의 3이 나오게 되지. 그지? 그 값이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결론 뭐다? b는 b분의 3이니까 b는 3이다. and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들도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는 이 함수 fx는 분모 fx는 한 개의 근만 가져야 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한 개의 근을 갖지 더 이상 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a 제곱 마이너스 4b 0보다 작다. 근데 a가 b가 3이다 그랬으니까 결국 a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결국 a는 제곱했을 때 12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어서 두 번째, 아직 이용하지 못한 조건들이 뭐냐면 f1이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아까 좀 전에 fx를 뭐라 그랬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며 b는 3. 근데 f1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1이 자연수라는 이 조건은 1을 집어넣으면 1 사라졌고 4 더하기 a. 자, 이 녀석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 이상이네요. 그죠? 1 이상의 정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이상의 정수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마지막 G2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G2는 F2분의
2 곱하기 5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FE는 2 곱하기 4, 7 더하기 7 더하기 2A 분의 2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약분시켜버리면 7 더하기 2A 분의 5가 G2야. 그런데 이 녀석이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가장 작으려면 분모가 제일 커야 되는데, 그죠? 분모가 제일 커야 되는데 분모가 가장 큰 건 A가 가장 큰 거잖아,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요. 제곱했을 때 12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정수는 3까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A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A가 3일 때. 그래서 A 대신 3을 집어넣으면 6 더하기 7, 13분의 5가 G2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게 작년 킬러 문항이다 라고 불렀던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또 30번 문제도 좀 이따 풀겠지만 그 21번이나 30번 이런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건 기본이다. 연속이 뭐다? 3차 함수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 등등 최소값을 갖기 위한 조건들은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는 역으로 최대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연습들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이런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왕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도 당연히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 번째도 기본에 충실해요. 자, 두 번째 문제. 작년 문과 수능 30번 문제. 학교 시험에서도 고난이도의 문항들은 이런 문제들을, 킬러 문항들을 배운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30번 문제 계속 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역시 머릿속에 각인.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gx 위에 2,0에서의 접선은 모두 x축에 있다. 당연히 이 조건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기억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기억해야 되는 조건이고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다. 이게 필요 없었다라고 해주면 얘를 안 줄 거야. 수학에서는 함정 따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2,0에서 곡선 y = fx의 그은 접선의 개수는 2개이다. 조건들이 좀 많죠? 다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개념들을, 많은 공식들을 안다라고 해도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어.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들을 오래 많이 봐. 천천히 보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문제를 빨리 푸는 비결이니까. fx = gx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조건 다 fx = gx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조건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갈게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첫 번째 뭐야? fx 위의 점 0,0이다 라고 했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f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gx 위의 점 2,0이라 했으니까 g에다가 그대로 2를 집으면 또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접선이 x축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x축이다. 접선은 x축이다 그랬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g도 역시 마찬가지 접선의 기울기는 역시 0이다. 그런데 fx나 gx가 3차 함수와 2차 함수잖아. fx와 g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0이 0이다라는 건 상수항이 0이다는 뜻이고 f'0이 0이다라는 건 얘는 이차항의 개수가 0이다라는 거니까 fx는 결론. 자, 요 조건이랑 여기 요 조건들이 합쳐지는 거지. 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고요.
AX의 제곱까지가 나오는데 요 뒤에 있는 BX 더하기 C 1차항과 상수항이 금방 여기서 0이야. 조건 가에서는 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 두 번째 GX는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인데 2,0을 지나고 2의 접선의 길이가 0이야. 그러면 GX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2,0을 지나고 그때 접선의 길이가 0이야.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GX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2의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갑시다. 자, GX의 경우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 3개의 문자, 3개의 개수가 필요한데 첫 번째 2차의 개수는 알려줬고 그 다음에 2개의 조건들을 줬기 때문에 얘들은 GX 자체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난 거야. fx 하나만 남았지. 자, 두 번째 2,0에서 fx에 그은 접선의 개수는 2개이다 라고 했어. 자, 3차 함수의 경우는 말이야. 3차 함수의 경우는 외부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최대 3개야. 자, 이거는 외워 들어갑시다. 외부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자, 이 정도로 갑시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 아래에 하나, 왼쪽 위에 하나 이렇게 최대 3개지. 볼록한 부분에 바깥쪽에 있을 때는 3개가 되는데 오목한 부분에 안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 하나밖에 그을 수 없어. 왼쪽에 닿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함수 fx는 2,0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2개다라고 했으니까 2,0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접선 이 위에서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이 1개, 2개가 되고요. 그 다음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이 1개, 2개가 되는 거니까 조건 나에 보면 알 수 있듯이 2,0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2개다라고 했으니까 요 2,0. 2,0은 어떤 놈이었어? 이 함수 gx의 꼭지점이기도 하지.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가 2개다 그랬으니까 이 2,0은 변곡 접선 위에 있거나 곡선 위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방정식 fx = gx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다. fx랑 gx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은 직접 풀어서 해를 구해줄 수도 있겠지만 fx = gx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구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fx = gx라는 방정식은 fx와 gx가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지.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fx는 어떤 놈이다라고 했어? fx는 x의 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그래서 x의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x 더하기 a가 되는 거니까 일단 0에서는 접하고 있고요. 함수 fx는 0에서 접하고 있고 마이너스 a라는 근들을 추가로 가질 거야.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0에서 접하고 또 다른 근을 가지게 될 경우. 자, 이렇게 마이너스 a가 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경우나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경우, 또 다른 근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2,0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2개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요 점의 좌표가 2,0이 돼야 돼요. 이 점의 좌표가 무조건 2,0이 돼야 돼. 자, 이 점의 좌표가 2,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요 점의 좌표가 2,0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fx랑 gx가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가 절대 한 개일 수가 없어. 여기서 무조건 만나고, 그리고 언젠가 fx랑 gx가 만나는 거잖아. 3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2차 함수보다 더 빨리, 더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언젠가 또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 자, 이 경우도 어때요? 2,0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 점에서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이 1개, 2개, 3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럼 결론이 뭐만 남아? A가 0이다라는 결론이 남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3승인데 A가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A가 0이 되면 fx는 그냥 x의 3승이지. 자, 세 개의 조건 가와 나와 다를 가와 나와 다를 모두 적용시켰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함수 fx는 x의 3승이다. 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이고요. x의 3승 함수 fx는 자, gx는 2,0을 꼭지점으로 갖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이게 gx야.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조건 결론이죠. 너무너무 쉬워서. 자,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와 fx 사이에 이 녀석이 있다. 이 부등식을 풀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풀기 힘들 거라는 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고 풀기 힘들 거라는 것들을 안다면 크다 작다가 아니라 위에 있다 밑에 있다로 해석을 하지. 특히 이 gx나 fx가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함수이기 때문에 이 kx-2라는 녀석이 가운데 있다. 이 kx-2에서 이 k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지. 자, kx-2는 뭐야? y절편이 -2인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잖아. 여기 이 함수는 x에 0을 집어넣으면 y절편 -4가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y절편이 -2인 여기 요점. y절편이 -2인 이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fx 3차 함수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gx 2차 함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돼? 이 함수는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 거지. 위치 관계에 의해서. 자,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문제가 얘를 물어봤다. 실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다. 이걸 왜 물어봤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결국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잖아.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이 가운데 존재하려면 기울기는 가장 클 때 이렇게 3차 함수에 접할 때이고요. 이게 최대값,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는 이 2차 함수에 접할 때.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최대값 알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최소값 베타가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물어봤죠. 결국 알파와 베타를 구하라라는 문제야. 여기서는 또 뭘 해야 되는 거야?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의미하는 게 외부의 점, 밖의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 왜요?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뭘 비교한다?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을 비교한다. 평균 변화율을 비교한다. 역시 처음에 배웠을 텐데 이게 너무 단순한 것이다 보니까 자주 잊어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매일매일 기초를 닦는다. 자, 여기 이 점은 접점으로 접점의 좌표를 t, t의 3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서로 같다. 자, 이 3승의 함수를 미분해서 t를 집어넣었을 때 3t의 제곱.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 0,-2라는 점과 얘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t분의 x의 증가량 t, y의 증가량은 t 3승 더하기 2. 자, t를 넘겨서 3승 만들어주고요. 3승, 3승 동류항 정리해주면 2t의 3승은 2. t는 1이죠. t가 나왔다는 얘기는 접점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이 함수의 도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와. 두 번째. 여기는 요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차례지. 역시 접선에 대한 문제는 접점부터 접점의 좌표를 s, 마이너스의 s-2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밖의 점에서 그건 접선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비교한다. 요 함수 미분해서 g'은 -2의 x-2죠. x를 집어넣으면 순간 변화율이 -2의 s-2. 평균 변화율은 0,-2랑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s분의
마이너스 S-2의 제곱 더하기 2. 자, 마이너스 2 전개해주고 S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2 S의 제곱 더하기 4S. 전개하자 S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4S 빼기 4 더하기 빼기. 자, 4S 지워지죠? 그대로 넘겨주게 되면 S의 제곱은 2다라고 나오고 S는 그대로 루트 2가 되는 거네.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요 S가 아니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도함수에다가 S를 집어넣지. 그러면 베타가 나와. 자,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베타는 도함수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에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4. 이게 베타. 자, 이제 다 끝났네. 30번 문제이지만 이렇게 쉬워요. 기본에 충실하면.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에서 베타를 뺐으니까 2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1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이게 A 더하기 B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답이 5가 되는 거지. 이게 30번 문제야. 다른 어려운 문제들,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 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념들을 다 알고 공식들을 다 아는데 안 풀리는 이유가 이게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들로 일단 걷는 것들을 배운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입장에서 너는 걷는 것들을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뛰는 것을 배워볼까?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직 걷는 것들이 충분히 안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얘기지. 자, 최상위권을 위한 킬러 문항들을 연습을 했지만 그 다른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기본이 잘 잡혀 있으면 알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세 번째 방법.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로 기본을 충실하게 해라. 기본을 잘 닦아라. 그러면 어느 순간 몰라보게 발전되어 있을 겁니다.